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느 정도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 즉 FOMC 회의 이후에 급등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결과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나스닥이나 QQQ 같은 대형 지수는 결과적으로 조정을 조금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대형 지수들은 어느 정도 기술주 위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MACD로 우리가 봤을 때도 지금 계속해서 잔파동이 생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힘은 빠지는, 즉 하방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즉 상방으로 밀어올리는 에너지 자체는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기적으로 주봉을 보더라도, 자,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추세가 진행이 완료가 돼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기존에 만들어왔던 이 강한 추세를 한 번 정도는 조금 무너뜨리고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전체 지수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전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라던가 뭐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대형주 위주로 좀 급하게 올라왔던 대형주들 위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자, 그러한 시총이 큰 종목들의 조정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수 자체도 조금은 조정을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조정을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한 부분들에서 포트를 좀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이 올라간 주식들 위주로 조금씩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OXX도 한번 살펴보자면, 자, 나스닥과는 다르게 조금은 조정을 선행적으로 막고 온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는, 자, 기존에 많이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자, 다음에, 즉 2024년 실적 자체가 좋아질 그러한 전망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자, 이렇게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후에 만약에 반도체 지수가 올라간다면, 자, 기존의 대형주들이 이끌어왔던 이러한 상승은 조금 그 폭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좀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돈을 벌 거라고 예측이 되는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실적 장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과열 장세, 즉 뭐 SMCI라던가 뭐 엔비디아라던가 이러한 대형주들 위주로 AI 과열 장세가 나왔다면, 자,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실적 장세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됐고, 이제 어느 정도 24년도 컨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거에 기반한 실적 장세가 지금부터 조금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도 포트를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고, 뭐 계속해서 수익권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들 위주로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기존의 추세를 받았던 이러한 대형주들은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오히려 이렇게 뭐 원자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중소형 섹터들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좋은 내년도 실적 컨센이 나온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성장성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실적이 따라오는 종목들이, 자, 앞으로 조금 올라갈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른 종목을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나만의 종목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흐름에 따라서 테슬라를 조금 살펴본다면, 자,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의 컨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EPS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고, 자, 이전에 테슬라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EPS와 PER이에요. 그쵸? 그래서 자, 이게 주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EPS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실적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테슬라의 EPS는 4.3 정도로 보고 있고, 자, 내년도 컨센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5.5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4달러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크게 봤을 때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캐시우드 같은 사람들이 매수를 들어갔던 이유는, 자, 뭘 보고 들어간 거겠어요? 바로 이제 내년도에 EPS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플러스로 미래 가치까지 본 거겠죠. 즉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같은 섹터가 매출이 만들어질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테슬라의 매출이 지금은 전기차에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실상 전기차라는 거는 경쟁업체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중국 시장이라던가 뭐 해외 시장에서도 각 국에서도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장성이 저하될 것이다 라는 컨센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것인데, 결국 이거를 반전시키는 거는 새로운 매출 섹터가 만들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고, 그것이 로보택시 같은 산업으로 연관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 이것이 EPS의 증가라는 실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PER의 증가라는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결과적으로 내가 가치 투자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제가 가진 채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자, 추세 자체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이 추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방과 지금 저점이 낮아지는 이러한 추세 구간 안에서 결국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고 한다면 아직은 이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성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캐시우드 같은 어떠한 대형 운용사라고 한다면, 자, EPS라던가 미래산업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물대라던가 추세 저항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밀고 내려오는 지금 현재 이 추세 구간을, 자, 오늘이나 내일 주중에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돌파가 나와준다면, 여기서 이 부분을 올라서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자, 단기적으로는 저는 20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작게는 200달러까지 밀고 올라갈 수가 있고, 더 멀게 본다면 220달러까지도 도전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 투자를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부분을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10에서 15% 정도로 잡고 들어가신다면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역배열 투자는 하지 않아요. 즉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애초에 배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자, 테슬라를 가지고 주요하게 내가 한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이 하방 추세선이 돌파되는 걸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자, 10에서 1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목표로 삼아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벌어진 이평 이격도를 다시 정배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즉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가지고 급등주처럼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내가 모아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하방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 한번 조금 배팅을 해보겠다 정도로 접근을 해주신다면 뭐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결과적으로 EPS라는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섹터, 즉 AI와 자율주행, 그쵸? 그리고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게 AI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 로보택시 같은 이러한 산업구조, 즉 밸류체인 자체가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미국 내에서의 법안이라던가
사회적인 환경, 그런 이러한 산업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소카 같은 것도 한계가 있고 뭐 우버 같은 것도 자리를 잡지 못할 만큼 그러한 산업이 새롭게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하게 커져왔던 기업들도 많이 다 망해 나가는 상황이었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러한 산업들이 실제 사람이 없이도 AI가 운행하는 그러한 차량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여건으로 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EPS가 증가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조금 그런 말씀도 부연해서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지금 역배열을 만들고 있고 단기적으로 형성된 하방 추세 라인 상단부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여기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자, 이 부분을 뚫고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반등을 만들 에너지를 가져가는지를 확인하시고 매수에 들어가신다면 뭐 10에서 15%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나 QQQ 같은 전체적인 지수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시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 끌고 올라왔던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조정을 받고, 왜냐면 대형주에 들어가 있는 시총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중소형주에서 좋은 실적을 가진 종목들 혹은 2등주에서 좋은 실적을 보인 종목들이 키 맞추기식으로 조금은 실적 장세로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예상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의 위험은 저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던가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지금은 일단은 상당히 낮은 저점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보여지는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정배열, 즉 상승하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으로 방향이 전환이 된다면 그때는 조심해야겠지만 뭐 지금 자체에서 무조건 시장이 무너진다, 뭐 양치기 소년처럼 외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 번 강조드렸던 빅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격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조금 거리를 벌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시장이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흐름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반대로 조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자, 그러면서 시총이 큰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조정을 받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거기에 맞춰서 너무 급등했던 종목들은 조금 정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현금화를 하면서 좀 다른 순환매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잘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